지금 딱 200만 원이 지금 없는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딱 마통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만들면 끝까지 써요. 빚에 대한 공부는 저축에 대한 공부보다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소 박상훈입니다. 재테크연구소 신성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유명한 유튜버신데요. 소사장 소피아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사장 소피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혜정입니다. 전직 은행원이었고 재테크 책 또 2권 출간했고요. 그리고 2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현재는 채널을 통해서 재테크 이야기, 육아, 자기계발, 독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은행 첫 직장이라서 네. 은행에 계신 분들이라고 다 재테크에 관심 가진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쵸. 특별히 재테크에 관심 가지게 되신 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헌집을 허물고 건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IMF가 터진 거예요.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헌집 짓고 새 집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빚이 많았는데 IMF가 터지면서 빚이 순식간에 불면서 몇 년 동안 빚이 불더니 결국엔 경매로 그 집이 넘어갔어요. 금리도 꽤 높아졌었잖아요. 그때 막 10몇 %고 네, 저희가 연체도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막 20, 30% 금리가 나오고 그때 처음으로 왜 어떻게 이렇게 평생 만드는 데는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질까? 근데 도대체 왜 빚은 뭐길래 이렇게 삶을 힘들게 만들 것인가? 뭐 돈의 노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좀 공부해서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찍 돈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책을 읽고 뭐 이랬습니다. 빅스텝으로 여러분에게 재테크의 좋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은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 어찌 보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은행에서 퍼뜨리는 은행을 이용해라. 증권사 CMA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은행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담론이라는 면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좋은가요? 주거래 은행을 그럼 왜 이용을 하느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신용등급 때문이다. 신용점수 때문이다. 그럼 이건 또 왜 필요하신가 하면 대출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용등급 그거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대출이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떨 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요하다고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선 1번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회사의 주거래 은행. 그러면 회사가 그 주거래 은행과 어떤 협약을 해서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에게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실적과도 상관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굳이 내가 대출 때문에 지금 막 점수를 올려야지라는 목적이 1번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재테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당연히 1번이잖아요. 그리고 빚을 내는 거는 또 나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여러 가지 확률을 체크해 보면 되거든요.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주거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일부러 내가 더 좋은 상품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포기해서 참고 뭐 CMN 안 돼, 점수 올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일부러 주거래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은행을 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상품 나오면 말씀하셨는데 우리 네. 은행의 통장 중에도 여러 통장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통장들 좀 효율적으로 네.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은행원들이 통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통장이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돈을 또 넣어보고 하니까 통장이 이만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최소한의 통장을 만들으라고 말씀드려요. 계좌를 많이 만들지 말라는 네, 얘기. 네. 그러니까 월급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뭐 지출 통장, 아니면 요 두 개를 같이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적금 통장이 있고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 정도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때 보니까 중요한 거는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줄이는 거. 계속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줄여 나가셔서 그냥 적금용이면 딱 적금용 하나, 그냥 생활비 관리하기 좋은 거 하나,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그게 또 생활비 선택. 관리하시기가 훨씬 편하시고 그러면서 놓치는 돈. 그러니까 돈은 저는 생쥐 같다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생쥐 같다. 네. 요리조리 막 정말 순식간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 이 돈을 하나라도 딱 조이려면 다 내 눈앞에 딱 쉽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통장 개수 줄이고 가계부도 간단하게 딱 정리 잘 해놓으시고 이게 되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소득은 좀 다양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지만은 통장은 심플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근데 또 마통이라고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요즘에 임직원들이 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뭐라도 뭐 네. 재테크든 뭐든 마통을 만들어야 될까 또는 네. 마통을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가 은행원의 멘트예요. 고객님 만들어 주세요. 지금 여기 회사는 저희가 얼마에 뭐 3천만 원 한도 마통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만들어 두시고요. 안 쓰시면은 이자가 안 나갑니다. 쓰실 때만 이자가 나가고요. 그리고 다시 바로 입금하시면 또 이자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올 때 그냥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안 쓰시면 이자 안 나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은행원들이 이제 신용이 좋으신 분들에게 마통이 필수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그래서 대부분 시작하실 때 별 필요가 없는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지금 딱 200만 원이 지금 없는데 마통을 200만 원 만들기에는 또 서류 막 넣고 하니까 그냥 한도 나오는 대로 네. 우선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딱 마통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만들면 금방 끝까지 써요. 대부분이. 마지막 한도까지 딱 찍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되게 금방 줄어들어. 없을 것 같은데 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상용으로 만드시는 건 반대고요. 정말 뭐 의료비나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급박한 것도 생활비 소비성이 아니라 뭐 의료비나 정말 그런 거가 아니고서는 마통을 하지 마셔야 된다. 알면서도 네. 빠져들어가 있죠. 그럼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은행원일 때 만들으라고 옆에 분이 해갖고 했는데 필요도 없었는데 만들었는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제 경험담이에요, 이게. 막상 이렇게 대출 한도를 줄이기가 한도 대출이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근데 그 네네. 대출을 한도를 줄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이자는 또 계속 역복리로 생기고 그런 네, 문제가 맞아요.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통장 이야기 한번 더 해볼 텐데 적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사인하면 이제 흐뭇하긴 한데 네. 대출 같은 경우는 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좀 읍소하는 것 같고 맞아요. 아쉬워서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또 다른 것도 권하는 경우들 뭐 소위 꺾기라는 꺾기, 것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대출을 받을 때 요즘 특히 빚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빚 내서 집 사고 하는데 대출에 대해서 좀 조심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축 얘기보다 빚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축은 사실 이 친구가 10% 수익을 얻었고 이 친구가 3% 수익을 얻었고 나는 0% 수익을 얻어도 사실은 큰일 나진 않잖아요.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빚은 잘못 선택을 해서 아까처럼 무심결에 마이너스 통장을 했고 무심결에 할부 현금 서비스 이거 다 빚이잖아요. 무심결에 리볼빙을 했는 거 이거 다 빚이잖아요. 그냥 내가 잘 몰라서 선택한 그 하나의 선택으로 삶이 완전히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더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빚에 대한 공부는 저축에 대한 공부보다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은행에서 있어 보니까 부자들은 대출을 할 때도 금리 비교를 엄청나게 깐깐히 하고 흥정을 하고요. 시장처럼. 어디 은행은 얼마에 몇 %라는데 지금 이 은행 지금 내가 거래한 지가 이런데 이거 금리밖에 안 줘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뭘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왜 이 금리가 나올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고 또 1년마다 이렇게 연장을 할 때 금리가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금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변경이 됐는지. 보통은 은행원들이 연장하실 건가요? 그러면 네, 연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띠 끊고 연장해버리고 금리는 자동 산출되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연장할 건데 금리가 몇 %인가요? 그럼 저번보다 올랐나요? 뭐 내렸나요? 지금 뭐 다 내렸다는데 왜 제 건 올랐나요? 더 낮추는 방법은 뭔가요? 낮춰주세요. 이렇게 계속 깐깐한 고객이 되셔야 조금이라도 더 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 받을 때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못 받으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부분을 은행원 입장에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기 전에 신용을 관리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1금융권부터 내려오셔야 되죠. 대출을 받을 때 위에부터 하시고 한도가 조금 부족하면 이제 제2금융권을 가야지 내가 몇 점이 나올까 은행 가기 전에 한번 알아보고 갈까 해서 인터넷으로 주민번호 넣어가지고 괜히 한도 나오는 거 검색해 보시면 그게 다 은행에 기록이 돼가지고 한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신용카드 소액 연체 같은 것들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만 원은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되는 돈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 연체 기록이 생기는데 돈은 5만 원인데 연체 일수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그게 다 소액 연체도 당연히 연체도 안 되지만 소액 연체도 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식으로만 관리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셨다고 하면 대출은 당연히 정확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득을 주는 고객이에요. 내가 돈을 맡길 때만 고객이 아니라 그땐 당당하시는데 대출 받을 때 그렇죠. 좀 이러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반대인 것 같거든요. 반대잖아요. 맞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훨씬 많잖아요. 아까 우리 대출도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대출도 상품이면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잘 유도하고 그렇죠. 또 흥정도 하는 게 좋을 네. 텐데 우리가 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흥정할 때 네. 어떤 걸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아. 알아야 좀 이기잖아요. 우선은 대출과 적금 있을 때 사람들이 금리를 더 좋게 받으려면 내가 부자여야지, VIP여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나는 너무 평범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동적이다. 금리가 움직인다. 고객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다르게 현장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선 깔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은행원 시절에 어떤 분이 통장에 돈을 갖고 와서 예금을 하는데 금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매번 나갔던 대로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예요? 더 안 줘요? 이러시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 옆에 눈치 빠르신 이제 과장님이 달려오셔서 어이구 죄송합니다. 얘가 신입이라서요. 저한테 오세요 하더니 금리가 한 0.3% 탁 추가갖고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어머 금리가 바뀌었어? 왜? 왜 지금 컴퓨터는 이 금리인데 왜 이분만 특혜를 줘? 이 사람만 왜?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 역시도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잘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요구를 하면 충분히 또 고려를 할 수 있고 은행원 입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우선 금리는 그냥 적금과 예금이랑 다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못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창구 직원도 다 권한이 있어요. 예금, 적금, 뭐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환전도 말씀 좀 잘하시면 더 잘해주잖아요. 아시죠? 환율 좀 수수료 좀 잘해주세요. 환율 좀 잘해주세요. 말씀 한마디로도 그냥 더 나옵니다. 90%까지 거의.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고 해보셨으니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셔서 아마 못하지 않을까. 은행별로 네. 거래할 때 지점이나 은행 따라서 좀 다르게 혜택을 얻을 수 있거나 이익을 네.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고객 입장에서 있을 것 네. 같은데.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점이 성적표를 회사니까요. 실적을 딱딱 평가하는 성적을 매겨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수신 잔고를 점수를 매기고 대출 잔고는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내는데 지점별로 그게 약간 불균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점은 저축을 되게 많이 한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점이 있고 어떤 지점은 대출이 많은 지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점수가 이렇게 되면 그 지점에서 실적을 관리하거든요. 우리 은행 안 되겠다. 우리 지점 지금 빨리 대출을 늘려야 돼. 지금 점수 받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빨리 대출 끌어모아. 이런 식으로 딱 하면 그게 세일 기간이에요. 특별 세일처럼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에게 뭐 문자를 발송한다거나 저희 지금 한 몇 월부터 며칠까지 특별하게 대출 금리 할인해서 낮은 금리로 저희가 대출 실행합니다. 필요하시면 오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나 아니면 고객 오셨을 때 은행원이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아시려면
거래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적금 계속 하는데 한 다다음 달이나 뭐 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예금을 해야 되는데 혹시 좀 금리 더 높게 나오거나 그런 상품이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그러면 은행원이 또 기록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전산에 이 특별금리 나올 때 이분한테 연락할 것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런 금리 나올 때 또 바로 연락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또 얻으셔서 그렇게 특별한 세일 기간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